그렇게 맨날 노력을 하면서 힘들게 책 읽으실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책을 읽고 싶다, 근데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어떤 책을 고르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고, 또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좀 더 재밌고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어떤 책을 고르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책을 고르시나요? 먼저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책을 좋아하지? 어떤 책을 요즘 읽으려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 나는 내가 끌리는 책을 읽어. 내가 스스로 골라. 두 번째, 이 책을 읽는다 하면 좀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책을 좀 고르는 편인 것 같아. 이렇게 나뉠 수도 있겠죠. 크게 두 가지로. 근데 일단 이렇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쟤는 좀 책을 읽는 애다, 어려운 책도 읽는다 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 그런 어려운 책을 고른다 하면 이제 독서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사람처럼 내가 직접 서점에 가서 혹은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쭉 보고 재밌겠는걸? 하면서 스스로 고른다. 그러면 일단 출발 지점부터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끌리는 책은 어떻게 보면 내 수준과 조금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책일 거예요. 그리고 또 내 관심과 취향에 맞는 책이기도 할 테고요. 우리가 뭔가를 새해 목표를 세웠다고 한들 잘 지키십니까? 아니죠. 물론 잘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독서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고, 나는 책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맨날 노력을 하면서 힘들게 책 읽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시작부터 재밌어야 돼. 나를 위한 책을 고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올해 독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이 다짐을 좀 내려놓고 재밌는 책 좀 읽어야겠다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는 거예요. 뭔가 제목이라든지 목차를 훑어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겠는데? 이 정도 어려움이면 좀 견딜만 하겠다. 혹은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거 옛날부터 좀 궁금했던 분야이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 라고 꽂히는 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책을 일단 모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북카페를 갑니다. 그 북카페도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책만 데코로 해놓고 북카페라고 써있는 데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이제 고르는 맛이 사라지죠. 그냥 인테리어니까. 그런데 말고 진짜로 이 주인이 직접 큐레이션을 해서 갈 때마다 조금 약간 다채롭게 변형도 되고 그러는 북카페를 잘 찾아서 가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가는 북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쭉 훑어요. 훑고 요즘 내가 조금 예전과 다르게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책이 딱 있으면 일단 꺼내서 앉고, 그리고 또 둘러보다가 이 소설 재밌겠다 싶은 것도 꺼내고, 평소에 내가 관심 있던 작가의 새로운 책이 있어, 혹은 내가 몰랐던 옛날 책이 있어, 그럼 그것도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한 4-5권을 저도 챙겨가지고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 중요해요. 이 한 권 한 권을 30에서 50페이지 정도를 무조건 읽어요. 저는 원래는 100페이지씩 짧게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100페이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30에서 50페이지 정도로 읽으면 약간 사이즈가 나와. 이거 내가 견딜 수 있다,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이건 조금 어렵다, 읽다 지치겠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한 이 정도까지 읽었는데 흥미롭잖아, 재밌다,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싶은 것만 남겨놓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이제 그 책으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독서는, 즉 책은 읽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느껴지는 감상도 다르고 읽자마자 드는 생각들, 시작점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왜냐면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다 좋은 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제 인생 책입니다 하면서 영상을 가끔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최악의 책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인생 책이지. 왜냐면 나는 내 경험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책은 여러분이 고른 거 안에서 있을 확률이 크죠. 물론 진짜 무슨 책을 읽을지 모르겠고 이 사람의 취향은 뭘까 궁금해서 영상을 참고하는 거는 좋죠. 근데 누가 추천했다, 누가 인생책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어? 뭐야 저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직접 자기가 가서 끌리는 거 4-5권씩 골라와. 그 다음에 한 30에서 50페이지 정도 읽다가 이거다 싶은 책들만 남겨두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를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은 결코 우아하고 고상한 취미로 여겨지면 좀 곤란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책을 읽고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독특해 보일 수 있죠. 좀 멋져 보일 수 있죠. 왜냐면 남들이 다 하는 쉬운 거를 선택을 안 하고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걸 선택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아한 취미,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점. 그냥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오타쿠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책 오타쿠인 거야. 저는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오타쿠이기도 하면서 또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책 오타쿠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책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다만 많이 안 보인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책을 어떻게 읽을까, 독서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듣는 거 있죠. 음악 듣는 거. 음악 듣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음악도 누가 이 노래 들어봐 진짜 좋아라고 했을 때 들었을 때 뭐가 좋다는 거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저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제가 요즘 빠져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저는 한 번 듣고 훅 빠져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이 노래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랬고 저는 한 곡에 빠지면 그거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노래잖아요. 그렇게 몇 주 동안 똑같은 노래만 듣는다면. 근데 내가 아무리 이 나의 인생곡을 누구한테 추천해 준다 해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절대 인생곡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야 책도. 왜냐면 음악도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별로면 또 그 다음 틀어지는 노래를 듣고 또 이 노래 찾아보고 저 노래 찾아보고 하다가 딱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생겼어.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음악을 듣다가 이 음악이 너무 좋아. 그러면 뭐 해요? 이거 누가 불렀지? 가수를 찾아보고 더 들어가면 이거 누가 작곡했지? 까지 파고들죠. 그러면서 이 가수가 부른 또 다른 노래를 찾아보고 이 작곡가가 쓴 또 다른 노래를 찾아보면서 뭔가 더 확장이 되어가고 좀 내 세계가 좀 더 넓어지고 입체적으로 변하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책도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책을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 독서를 어떤 거랑 비교하면 좋냐 했을 때 인간관계. 우리가 누구랑 만나면 일단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일단 거리감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자신의 의견을 말해도 우리는 에이 그거 아니지 라고 반박하면서 대화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친해지면 어떡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편하게 내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책도 우리가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작가가 뭘 의도하면서 썼는지, 이 캐릭터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죠. 하지만 좀 더 이 책이랑 친해지다 보면 이 캐릭터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지? 작가는 왜 이 캐릭터를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인간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를 그렇지? 그렇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작가가
쓸데없이 이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가 쓸데없이 이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스토리를 짓고 싶었으니까 지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계속 의문을 갖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읽어나가면 더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 사고가 확실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책을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한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속독하는 거 있죠. 막 빠르게 읽는 거. 여기서 좀 짚고 가야 될 게 뭐 새해 결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 달 결심이라든지 어쨌든 이번엔 책 좀 많이 읽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책을 정말 깊이 있게 나만의 속도로 많이 읽는 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그저 양을 늘리고 올해 몇 권 읽었다를 채우고 싶어서 빨리 읽으시는 분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책 한 권을 정독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얇은 책도 그 안에 엄청난 관용적 표현이라든지 묘사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사상이 응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한 줄을 읽어내는데도, 그 한 줄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품이 들어요. 근데 그저 빨리 읽으려고 막 속독하면서 읽으면 정말 내용만 남을 뿐이에요. 심지어 내용도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책을 이야기 줄거리 요약하려고 읽나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찾아보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그걸 친구랑 나눠보기도 하고 내 스스로 멈춰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 나의 이 언어적 능력이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단어도 알게 되고 그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 글의 흐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문장의 구조, 이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사람도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물론 개개인을 하나의 유형으로 끼워 맞추기는 좀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크게 봤을 때 이런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 얘는 뭐 이런 결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도 하잖아요. 책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류의 책이 있고 이런 흐름의 책이 있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 책은 이런 구조구나 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쌓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사고보다 어려운 책을 읽었을 때도 이건 이런 구조겠구나, 이런 틀이겠구나를 일단 미리 파악한 채로 읽기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롭게 그 어려운 문장들을 받아내고 또 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결론은 독서는 전혀 어렵지 않다. 우리는 독서를 재밌게 해야 되고 빠져들어야 되고 오타쿠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빠르게 많이 읽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다. 천천히 느릿느릿 읽더라도 한 권을 제대로 정독을 하고 깊이 있게 읽어나가자.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좀 비판적으로 읽고 좀 의문을 가진 채로 읽고 모르면 찾아보고 그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책들이 제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재밌고 도전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우니까 대충대충 읽게 되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 빨리 읽고 싶은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소리 내서 읽으면 또 이게 확 몰입이 돼요. 책을 읽을 때 글자만 그냥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싶으면 소리를 한번 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친구한테 혹은 뭐 연인한테 이 문장을 문맥과 같이 좀 설명을 해주면서 너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져? 이게 어떤 문장인 것 같아? 라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책을 고르고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떠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새해 다짐, 목표 이런 거 단어 다 집어치우고 그냥 책 좀 읽어야겠다? 재밌는 책 어디 없나?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